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국의 건강저축 계좌, 바로 HSA를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의료비 통장, 그 정도로면 알고 되셨다면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기능이 많죠.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HSA가 왜 강력한 재정 도구인지, 또 숨겨진 혜택은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혹시 금융 지식을 좀 빠이리 얻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HSA가 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딥다이브가 아주 명쾌한 답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HSA만의 그 독특한 세금 혜택 구조예요. 아, 세금 혜택이요? 네, 미국 세법상 이게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삼중 세금 혜택이 핵심이죠. 삼중 세금 혜택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때, 불어날 때, 또 나올 때 전부 다 혜택이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첫째, 당신이 HSA에 납입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소득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처리돼서 당장 세금이 줄어들어요. 아, 바로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계좌 안에서 투자 같은 걸로 돈이 불어나도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안 붙습니다. 완전히 비과세로 성장을 하는 거죠. 와, 불어나는 거에도 세금이 없다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렇게 모인 돈을 나중에 적격 의료비로 사용할 때는요. 인출할 때도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특히 그 월급에서 바로 공제해서 넣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급여공제, 페이롤 디덕션이라고 하죠. 그걸 통하면 연방소득세는 물론이고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 그러니까 FICA 세금까지 면제가 돼요. FICA 세금까지요? 네, 이게 한 7.6% 정도 되는데 보통 491K 같은 데 넣을 때는 이 FICA 세금 면제는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세 절감에 더해서 7.65%의 추가 절세 효과를 바로 얻는 셈이죠.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진짜 크네요. 그럼 이게 단순히 의료비만 내는 계좌가 아니라 뭐랄까 투자 계좌로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요. 네네, 그게 HSA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에 넣어서 불릴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아니면 자본이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이 전혀 안 붙으니까요. 와, 세금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린다 이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한 자산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비과세인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은퇴 계좌, 491K나 IRA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혹시 인출 관련해서라든지?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SA에는요, 491K나 전통적 IRA에는 있는 의무 최소 인출, 그 RMD 규정이 없어요. RMD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70대가 넘어서도 원하지 않으면 돈을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평생 비과세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럼 계속 놔둘 수 있군요. 네. 게다가 65세가 넘어가면요. 의료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써도 그 20% 벌금이 없어져요. 그냥 일반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아, 벌금이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65세 이후에는 이게 비과세 의료비 통장이면서 동시에 그냥 일반 은퇴계좌처럼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팔방매이네요, 이 계좌. 근데 이렇게 혜택이 좋으면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고액 공제 건강 플랜, 그러니까 HDA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HDAP요? 네,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 모든 건강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가입한 플랜이 HDAP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HDAP 가입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자료 보니까 은퇴 시점에 메디케어랑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뭔가 6개월 소급 적용 규칙 이런 거요.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이 최대 6개월까지 소급될 수가 있어요. 6개월 소급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소급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HSA에 돈을 얻다면 그 금액이 초과 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세금도 내야 하고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디케어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HSA 납입을 딱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은퇴 계획 세우실 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자료 중에 이름이 좀 재미있는 전략이 있었는데
신발 상자 전략이요? 슈박스 스트래티지. 이건 뭔가요? 아, 그 신발 상자 전략이요? 그건 이제 HSA를 장기 투자 계좌로 진짜 최대한 활용해 보려는 전략인데요. 네. 의료비가 생겼을 때 HSA 계좌에서 바로 돈을 꺼내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일단 내 개인 돈으로 먼저 내고 그 영수증을 잘 모아두는 거죠. 영수증을요? 왜요? 네, 마치 옛날에 신발 상자에 중요한 거 모아두듯이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HSA 계좌에 있는 돈은 계속 투자가 돼서 비과세로 불어나게 놔두는 거죠. 아, 돈은 계속 굴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혹은 뭐 몇십 년 뒤에라도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동안 모아둔 의료비 영수증 총액만큼 HSA에서 한 번에 돈을 인출하는 겁니다. 와, 몇십 년 뒤에요? 네, 이게 과거 의료비 상환 명목이니까 인출하는 돈은 비과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 내가 필요한 어떤 목적에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비과세 자금이 생기는 셈이죠. 이야, 이거 진짜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물론 영수증을 수십 년 동안 잘 보관해야 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맞습니다. 기록 관리가 핵심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중요한 점이 또 있을까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주세금 문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주세금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이런 세금 혜택들은 대부분 연방세금 기준이거든요. 근데 모든 주가 HSA 혜택을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 주마다 가로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같은 일부 주에서는요. HSA에 돈 넣은 거에 대해서 주소득세 공제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계좌 안에서 투자 수익이 나도 거기에 주소득세를 매기기도 합니다. 헉, 그럼 혜택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연방 혜택은 그대로지만 주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당신이 거주하는 주의 세법은 반드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연방 혜택만 보고 덥석 가입하면 안 되겠어요. 자, 오늘 HSA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그 3중 세금 혜택에다가 투자 기능, RMD가 없다는 점, 또 65세 이후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네, 그렇죠. 단순한 의료비 통장을 넘어서 정말 강력한 재정 도구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HDHP 가입 요건이라든지 메디케어 연동 규칙, 또 주별 세법 차이처럼 좀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HSA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당신의 재정에 정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단순히 의료비를 내는 수단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도구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건강 관련 지출을 단순히 사라지는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요. 이걸 세금 혜택을 받는 투자 기회로 한번 재정의해야 한다면 당신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